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다 자주 마주치는 광고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65% 할인. 구매 페이지에서 크게 보이는 정보는 5가지 뿐입니다. 학생 할인, 월 요금, 모든 앱, 대표 프로그램, 구매 버튼. 하지만 이 상품은 일반적인 월 구독과는 다릅니다. 할인은 1년 약정을 전제로 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정이 끝난 뒤에도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됐고 미성년자에게도 별도의 재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학생 할인은 정말 학생을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잡하게 설계된 구독 구조였을까요? 어도비의 학생 할인 광고는 월 구독료를 크게 강조합니다. 반면 약정 기간과 해지 조건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연방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전형적인 기만 광고라고 지적합니다. 월 18,000원으로 시작한 요금이 2년 만에 78,000원을 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별도 동의 없이 자동 결제로 이뤄졌습니다. 약정이 저희가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약정이 자동 갱신이 되면서 원래 금액으로 해서 청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약정이 계속 이어지시는 거예요. 그냥 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관 내용 물론 다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요. 그냥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미국 소송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월 구독료만을 굉장히 큰 글씨로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이것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학생들 대상 프로모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마 자기가 학생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도 인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소비자들을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기만하거나 잘못된 이제 광고들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광고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조건이 숨겨져 있었다면 계약을 끝내는 과정은 더 큰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구독 서비스는 언제든 한 달 단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도비 학생 할인은 1년 약정이 전제입니다. 해지를 시도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하루가 지나도 한 달 요금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이용자는 해지 과정에 하루 이상이 걸렸고 절차를 놓쳐 요금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원래 11월 달까지만 플랜을 사용하고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루 지나도 다음 달까지 쓰고 끊어라 라는 이야기만 있고, 끊고 싶을 때 끊을 수가 없고, 만약에 뭐 돈을 안 냈는데 플랜을 끊으려고 해도 거기서는 돈을 내야지 끊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너무 불공평한, 그러니까 불공정한, 이 학생을 위한 혜택으로 나온 상품이 그렇게 위약금까지 물어야 되는 상품으로 조금 변질이 된 거는 어도비 측의 상술이고 또 큰 기업에 있어서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약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설명 없이 그냥 구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못 채웠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전형적인 다크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대기업의 횡포라고 볼 수 있죠. 구독 과정에서 구독료 인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인지하고 구독 취소를 하려는데 상당한 위약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학생인데요. 학생들은 할인된 한 2만 원대 금액의 이용자들인데 취소를 하려고 하면 이제 10만 원에 가까운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 포털이나 이제 유튜브 등에서 이제 환불 방법에 대해서도 막 나오고 있다는데, 그게 이제 그런 증거죠.
할인 폭이 크다 혹은 할인을 많이 해준다, 학생한테는 조금 혜택을 더 준다 이랬을 때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근데 가입해서 쓰다 보면 자기네 맘대로 비용을 올리기도 하고, 또 만약에 중간에 내가 안 쓰려고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면 위약금이 오히려 더 과대해서 이건 너무 소비자들한테 불리하지 않느냐, 불합리하다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보통들 많은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쓰려고 할 때 그냥 반가격 해서 썼다가 그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 다시 재가격을 받는데, 그것을 또 해지하는 절차도 대단히 복잡하고 너무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소비자를 좀 기만하는 다크 패턴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유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카피를 사서 썼으면 됐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번들 판매를 하면서 그만 해도 어도비 어크로벳하고 뭐 프리미어 정도 쓰는데 나머지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격을 다 내는 거죠. 그러한 것이 사실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이고,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그 기업의 이윤을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정말 하나만, 프리미어라든가 어도비 어크로벳이라든가 하나만 쓰는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가격을 좀 현저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문제가 된 건 미성년자에 대한 자동 결제입니다. 어도비는 약정 종료 시 중고등학생들에게 메일 한 통만 보냈고 팝업이나 명확한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부모에게는 계약 연장 사실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이제 계약을 하거나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천적으로 무효인데, 이것을 이제 메일을 보냈다, 메일을 보내서 뭐 해지하려면 언제까지 해지해라라고 했을 텐데 그 해지 기간을 넘었으니까 너는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본다라고 이제 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올바른 동의를 묻는 절차였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것을 다크 패턴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년 10월 24일에 굉장히 최근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을 하면서 요것에 완벽히 들어맞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여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조 한번 보시면은 예시 2번을 보시면 정기결제에 관한 최초 계약 체결 시 최초 계약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할인을 약정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돼서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요것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또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 2번에 완벽히 들어맞는 사례거든요.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어도비와 같은 해 설립된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데스크, 오토캐드와 마야 등으로 시장을 넓혀왔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전 세계 학생과 학교에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생을 위한다는 의미도 있고 장기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익힌 도구가 졸업 후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교육 현장을 통해 산업 표준을 지키고 영향력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교육용으로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기업에 큰 손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결국 쟁점은 가격이 아닙니다. 정책의 방향입니다. 어도비가 이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특성상 이것을 14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어도비가 실제 입는 손해 자체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오랜 독과점 체제 덕분에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는 어도비 제품을 표준으로 가르쳐왔고, 저 또한 그랬고요. 학생들 또한 어도비를 통해서 미디어 제작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캡컷과 같은 직관적이고 무료거나 또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도비는 완성되지 않은 AI 영상 제작 기능을 내세워서 이를 명분으로 크레딧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독력을 인상하는 등 수익성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장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중적인 소프트웨어인 만큼 어도비가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충성 고객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미디어 교육 현장도 비슷합니다. 프리미어는 고가의 전문가용입니다. 역시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저희는 청소년 교육을 편집 기술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이야기를 찍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영상들을 나열하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구조의 청소년 교육에 집중하기 때문에 프리미어처럼 좀 고급 편집 프로그램까지는 청소년 교육에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중고생들이 영상에 대한 편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프리미어 프로 같은 숙련자용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키네마스터나 곰믹스 같이 요즘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영상과 음향 편집이 모두 가능하고요. 트랜지션 효과라든가 오디오 믹서 같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게다가 PC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에서도 편집이 가능해서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은 대학에 들어와서 높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도비 학생 할인을 받으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8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도비에 냅니다. 미끼와 낚시대 전략 혹은 침투 가격 전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처음엔 학생 할인이나 무료로 문턱을 확 낮춰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익숙해진 뒤에는 가격을 올려도 이용자가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인데요. 파일과 작업 방식이 묶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도비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 쓴다고 해도 막상 집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도비 약관이 미성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가격 변동 및 프로모션 진행 중지 등 알기 어려운 문구들이라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 무료 AI 사진 영상 그래픽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기능을 구현합니다. 꼼수를 동원한 마케팅은 결국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어도비의 학생 할인 정책을 둘러싼 또 다른 불만도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기관 교육생들에게는 학생 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딜러사 통해서 얘기 들었던 거는 대한민국이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교육용을 제공하는 거는 글로벌 정책상 너네는 이제 나름 부자 나라니까 그냥 기업용 돈을 내야 된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바로 다음 해부터 교육용으로 내던 방식에서 기업용 요금으로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 라이센스 비용이 한 3-4배 정도? 네. 국가 교육에서 이런 어도비의 교육을 했을 때 과제를 받잖아요. 근데 그 과제를 받은 상태에서 다음 주나 뭐 내일까지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텐데 교육장이나 뭐 그런 할 수 있는 공간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습 복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들 그거에 대해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도비 연락해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취재 중이라고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영상으로 저희 입장을 전달드리긴 어려워요. 영상 주시는 아, 그래요? 어려우시고 이거는 네네. 제가 텍스트로 그냥 메일로 전달을 드릴게요. 27일 동안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전화 연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도비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강남 테헤란로에 나와 있습니다. 어도비는 역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은 고객이기 이전에 인류의 미래입니다. 학생 할인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그 미래에 어떤 부담을 남기고 있는지 이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왕중입니다.